안녕하세요. 12시 증시타파입니다. 현재 남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지역별로, 시간별로 상당히 변덕스러운 날씨인데요. 주식시장이 이렇다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하루, 여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요, 오늘은 무난하게 상승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도 오전만 같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이 시간 함께 즐겨보시죠. 증시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증시타파 많은 분들이 좀 벌써부터 기다려주고 계세요. 별아별아님, 요즘에 좀 잘 안 보이셨는데 오늘은 시작하는 시간부터 오늘 오전부터 토마토TV 게시판을 이렇게 딱 지키고 계시네요. 천장군님도 계시고 8091번님,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보통은 이 게시판에 숫자가 나오면 휴대폰 뒷번호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안나푸르나 높이였다고요. 제가 게시판을 좀 오전부터 꾸준히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맞아요. 더워요. 더운 데다가 여기 또 날씨가 흐린 지역이 상당히 좀 많아서 불쾌지수도 상당히 좀 높은 하루인데 그래도 좀 시원하게 시장 보시면서 그 더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는 양시장 분위기 상당히 좀 좋고요.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그동안 여러분들 속을 많이 썩였던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있죠. 오늘장에 또 시원스럽게 반등이 나오니까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점심 식사하시면서 조금은 여유를 즐기며 증시타파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그럼 오늘도 종목 진단 해드리니까요.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로 종목 진단 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진단도 받고 있어요. 하루에 한 분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맛있게 탈바꿈시켜 드리는데요. 이 번호 2128-3388번 방송 전후에도 언제라도 열려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 습관에 대해서 좀 진단받고 싶으시면 이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도 글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로그인 절차 통해서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의 토론 주제도 잠시 후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줄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증권통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태블릿 PC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밖에 외부에 계신 분들, 하지만 시장은 좀 궁금하고 뭔가 토마토TV, 증시타파도 좀 궁금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종목 진단 해주실 분들 그리고 잠시 후에 포트 진단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력, 오늘의 포트 셰프입니다. 또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재우 차장 이렇게 두 분이 또 전화를 통해서 종목 진단 해주실 거니까요.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수화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보니까 별아별아님도 글 올려주고 계시고 8091번님 계신 곳은 굉장히 좀 덥나 봐요. 소나기가 그립다 해주셨는데 저도 요즘에 소나기 온다고 해서 맨날 우산을 들고 다니는데 막상 또 펼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산 집에다 딱 놓고 오는 날은 또 그날은 또 비가 내리고요. 상당히 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이 일기예보 정확도가 30% 미만이라고 하죠. 과연 어떤 얘기를 듣고 움직여야 될지도 고민이 되는데 아마도 이 인간 지표가 가장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변에 어머님들, 아버님들 무릎이 아프시다 하시면은 그날은 우산을 꼭 챙기세요. 시장 얘기 좀 나눠볼게요. 오늘은 좀 이래저래 시장에 좀 좋은 얘기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 시장의 핵심이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무더기로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안팎으로 오르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유아용품이라든지 속옷 관련주들도 오늘 중간중간에 좀 눈에 띄고요. 뭐 밥솥주도 있고요. 이렇게 중국 소비 관련주들 상승하니까 어제 강했던 유통주들은 또 면세점 모멘텀 함께 가지고 있잖아요. 이 면세점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함께 오르는데요. 이제 좀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된 걸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V자 반등이 나올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했지 이제 추세 복귀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좀 어떠세요? 그동안 이 화장품주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산성 LNS 실적도 좀 부진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다소 좀 한동안은 관심을 접어둬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했는데 이 시간에 오랜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좀 올려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우선은 첫 번째 종목부터 골라봤어요. 전화가 와 있네요. 6058님께서 자화전자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장대 양봉 뽑아내던데요.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12,200원이네요. 약간 좀 조정권이고요. 거의 전일 종가와 비슷합니다. 12,000원에 8% 사셨대요. 아마 최근에 서서히 오르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더 사볼까? 이렇게 한 발에 살짝 담궈주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토마토 투자클럽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자화전자 어떻게 보세요? 네, 자화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지루한 흐름이죠. 과거에 지난 2013년 중반까지 아주 대시세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시세를 끝내고 나서 최근에 이제 장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조정권에 들어간 이유는 역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다 보니까 또 스마트폰 업황 자체가 안 좋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지금 현재 조정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주가는 지금 이제 10,000원 초반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가 일단 관건일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진짜 회사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관건일 것인데, 일단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시리즈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실적이란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자화전자의 어떤 실적을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호재가 지금 부재한 것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중심으로 가장 맹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트를 보고 주가가 이제 안정권이고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매집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제 그저께도 지난주에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확 밀려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구들이 크게 갈 수 있는 스마트폰 부품주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따라서 단기적인 저점을 만들고 단기적으로 바닥은 찍었습니다만 추세 반전까지는 아직은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처럼 어떤 반등세가 나올 때는 과감한 물량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군들은 IT 종목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가 부각되는 종목 중심의 어떤 반등 자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부품주들은 미래 성장 가치보다는 과도하게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일단은 보유하시되 지난번처럼 주가가 13,000원 초반 내지는 13,000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과감하게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신 다음에 새로운 성장주로 옮겨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보여줬던 강한 랠리를 욕심내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좀 접어두시고요. 반등을 좀 이용해서 정리하자라는 의견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어서 한 분, 두 분씩 또 게시판에 얼굴을 드러내주고 계시네요. 또르르님도 계시고 칠봉이님께서도 오늘 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꿈꾸는 기리님, 요즘에 하도 안 돼서 잠시 누워 계셨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장 분위기 이제 서서히 살아나는데 우리 기리님께서 들고 계신 종목은 아직인가 봐요. 빨리 이 상승 흐름, 오늘 이 시장 분위기에 좀 동참하는 종목들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음으로는 지금 종목들 올라온 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외에도 게시판에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니까 코롱이 좀 눈에 띄네요. 5341번님께서요. 전화를 주셨고요. 코롱 88,700원에 비중 15%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 13%, 12%, 오늘 급등입니다. 흐름 양호하네요. 7만 원권 부근의 흐름인데 오늘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가 대비로는 다소 좀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과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한규수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이 코롱 같은 종목군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제 코롱의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어떤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성장주들이 어떤 반등하면서 같이 급등세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코롱의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이 종목은 그 거래소 시장에 이제 효성과 같이 아주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큽니다. 바이오 관련,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또 웨어러블이라든가 또 수처리, 전자소음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는 상당히 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효성은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만 코어록은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고 전체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오늘은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지속적인 상승세가 연출되기는 쉽지는 않은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코론 같은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좋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이미 그동안 급등에 따른 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라고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반등을 해서 오늘과 내일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시고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금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그러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롱은 매수 유보 한 차례 반등을 위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오시고 새로운 종목으로 접근한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갑니다. 싱싱 잘 달려요. 740선 부근이고요. 현재는 1.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좀 강한데요. 그 핵심에 특히나 오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쪽이 이 화장품을 필두로 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입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오늘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해주신 분도 계시고 8091번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기관 수급으로 인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한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상승의 원인하고요. 또 앞으로의 추세 많이들 궁금하시죠? 이 분석과 함께 포트폴리오 진단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문정식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 상당히 좀 덥죠? 네, 네, 덥네요. 어떻게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계속 저기 방에 박혀가지고 네. 시장이랑 보니까 네, 사실 잘 못 느끼는데 잠깐 이렇게 베란다 같은 데 나가보면은 그냥 무슨 한증막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깥 날씨에 대한 체감보다는 시장에 대한 체감을 좀 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인 시장 보면은 오늘 상승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눌렀던 부분에 대한 뭐 반등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일단 싶은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제약이나 화장품 주식들이 그냥 순환매적으로 약간 도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게 없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이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오늘은 강한데 그러면 앞으로도 주도주는 아직은 아니다. 반짝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는가 봐요. 네, 일단은 이러한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일 때가 일단 중국 시장의 상승과 맞물려 가지고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그리고 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일단 왜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했느냐 한다면 일단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부분이 아닐까 일단 싶고요. 주가의 모습도 이미 피크 아웃했던 그러한 국면들을 보이는 주식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후에 다시금 주도주로 부각이 되려면요. 이전 고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도 예측했던 실적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실적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일단은 기술적인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급반등 나타나고 그동안 조정을 받아서 좀 사볼까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저는 뭐 추경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적시적절하게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지지되는 어떠한 그런 포인트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차근차근 또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하시는 구간이지 제가 볼 때는 바이앤홀드 구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게 어제도 저녁에 지상파나 이렇게 좀 뉴스를 보니까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라고 네.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연중 행사로 있더라고요. 메르스 끝나고 특히나 또 국내 유력 인사들이 중국인 관광객을 강하게 유치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런 세일 행사까지 좀 겹치면은 소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약간 좀 이슈적인 접근인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중국인들 뭐 혹은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메르스 영향 때문에 한 달 정도가 약간 좀 침체됐던 부분에서 그러한 세일 행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만회하려는 흐름입니다만 이거를 기조적으로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요, 오늘의 포트폴리오 의뢰인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최근에 매매하는 거 좀 어떠세요? 7월 2일 날 아주 네. 북락했어요. 아, 그날 들고 계신 종목들이 좀 많이 손실을 내셨나 봐요. 예, 그러면 그날 아침에 네. 정리를 좀 해서 포트를 다시 구성을 했는데 네. 그게 오늘 그냥 전부 폭락을 해서 오후에 다 매도를 또 하니까 네. 그날 아마 제가 투자한 금액의 한 4분의 1을 그날 잃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을 할 때 일단은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또 추가 손실을 막은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현재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은 7월 초부터 하나, 둘씩 담으신 건가요? 다 정리를 하고요. 네. 이것이 지금 제가 4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네. 14일서부터 22일까지 이 분할 다시 포트를 다시 구성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보유 기간이 한 주, 2주 정도 되는 종목들이네요. 예, 한 달. 알려주세요. 더전 비존 네. 18,600원에 28%, 네. 예스 24 15,000원에 22%, 아스트 35,000원에 15%, 네. 원익 QNC에 25,500원에 15%입니다. 네, 정금, 지금 네. 네. 이렇게 쭉 담아주셨는데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 고르셨나요? 수급도 보고, 또, 좀 이렇게 뭐 신문도 보고 여러 가지로 네. 좀 자기를 하는데 또 불렸어요. 아이고, 지금 더존 비전은 잘 가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손실이 크진 않은데 약간씩 좀 보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가장 고민되세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부터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것이 네. 아스트하고 원익이 지금 또 예스24도 60일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원익하고 아스트를 오늘 보면서 정리를 해서 네. 상담을 좀 받고 전문가님한테 네. 받고 제가 지금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종목이 하나 있어서 그것이 지금 수급도 괜찮고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상담을 받고 네. 좀 편입을 좀 다시 네, 좀 지금 하도록 해볼까.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 어떤 거세요?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 지금 네. 아스트하고 원익은 좀 추세에 이탈했다라는 판단하에 좀 정리를 하고 싶으시고 신규 매수는 스카이라이프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자님의 부탁합니다. 의죽을 알았으니까요. 이 부분 네, 감안해서 감사합니다. 진단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 목소리도 그렇고요. 상당히 좀 밝으세요. 포트폴리오도 점차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 긍정의 기운을 팍팍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차려져 있는 재료들 밥상 좀 한 줄 평해봐야죠. 어떤 밥상인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뭐 내용을 듣고 종목들을 좀 보고 또 이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거를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어떤 철학이 분명히 있으신 분 같네요. 일단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은요.
좋은 음식에 대한 영양소 관리가 조금은 아쉬운 식단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줄 평을 딱 보면은 일장일단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을 봤을 때 좋은 음식인데 약간 관리가 아쉽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신 종목들을 봤을 때는요. 더존비전, 예스24, 아스트, 그리고 원익 QNC 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경쟁력들이 있는 업체들이고요. 또 게다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영양소 관리가 조금 아쉬운 식단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추세에 너무 좀 상단 부분에서 조금 사시지 않으셨나. 물론 전망치가 좋고 주가 트렌드가 좋았던 거는 맞는데요. 그 시점에서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야 되는지 혹은 이 자리에서 사도 되는지는 사실은 이제 전망들은 계속 좋지만 혹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가 목표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러니까 약간 분석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모멘텀이라든가 기업을 보는 시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굿 컴퍼니는 맞는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굿 컴퍼니는 맞는데 이게 굿 컴퍼니가 굿 스탁이 되려면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어느 정도의 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전문가의 어떠한 어드바이스가 조금 필요하신 분 같다. 종목은 선정하시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식견이 좀 높으신 분 같습니다. 네, 저도 통화를 하는데 뭔가 좀 손실보고 계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공이 느껴지기는 했어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더존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냈네요.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요? 네, 더존비전은 아무래도 이 식단 중에서 제일 젓가락이 먼저 가는 네. 저는 탕수육에다 놓겠습니다. 그렇죠.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어떤 내용 있나요? 네, 더존비전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몇 번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가격대가 좀 제가 볼 때는 15,000원대 그 정도 부분에서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더존비전은요 원래 이제 이 회사가 뭘 하는 업체냐 하면은 ERP 기업들의 어떠한 전사적 자원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이제 스마트 솔루션 같은 부분까지 접목이 돼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뭐 한 2, 3년 전인가요? 춘천에다가 60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일단은 개국을 하고 그쪽으로 회사가 이전을 한 상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지금 올해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올해 실적 예상치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은 다소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2015년 매출이 1,435억. 매출은 한 5% 증가를 하는데 아까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면서 고정비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어떤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지나게 될 때 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44% 증가한 296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한 6,500억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일단 올해 예상치 혹은 내년 예상치까지 계산을 하더라도 밸류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가는 쭉쭉 뻗어 올라가는데요. 현재 기간 대비로는 상당히 수익을 잘 내고 계세요. 한 2주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어디까지 내다보면서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더존비전을요. 그 주봉상으로는 아마 일봉상으로 쭉 보시게 되더라도요. 이전 고점이 2010년도에 만들었었고요. 2005년, 6년도에도 물론 35,000원까지 갔지만 종가상으로 일단은 보게 되면 25,000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 부분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사업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다르지만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강한 어떤 흐름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1차적인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내다 보이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을 좀 가파르게 하면서 이격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고 비중이 약 28% 정도 되더라고요. 일부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아서 한 8% 정도만 덜어내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들은요, 최근 트렌드가 이 단기적인 가파른 상승세가 깨트리면 또 금방 21선까지 하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가 비중을 거의 줄여버리는 손절가 정도는요, 25,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뭐 계속해서 장을 지켜보지 못하시라도 종가상으로 만약에 25,500원 선을 아랫개로 이제 허투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회사 내용은 좋은데 가파르게 올라서 밸류 부담은 약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두 번째는 예스24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한 10% 정도의 손실 구간인데요. 어떤 음식이 될까요? 글쎄요, 예스24는 어디에 놓을까요? 네. 지금 뭐가 있죠? 짜장면 정도 괜찮겠네요. 네, 예스24.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종목들은 빠르게 빠진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종목은 약간 좀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떤 내용이 있는 회사인가요? 예스24는요, 뭐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서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책을 판매하고 혹은 이제 이북을 판매하는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창사 이래의 국내 인터넷 서점 분야의 부동의 1위입니다. 따라서 약간 챔피언 기업이 인 게 맞는데요. 작년부터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기업을 바라볼 때 얘네가 하고 있는 업태 자체의 성장 전망성이 갑자기 굉장히 높아졌다거나 그러한 부분이라면 홀드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실적이 높아졌던 부분은요, 동아 출판사를 인수한 M&A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의 전망치 자체적으로도 2014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는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 상승했던 부분은 일단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평균 가이드 되는 부분이 조금 한 단계 위로 레벨업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위로 치고 가는 부분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바라볼 때 업태까지 생각을 하면 이 업종 자체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성장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네. 뭐 이런 거를 생각할 때는 안정적이긴 한데 일단은 조금 뭔가가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머리를 탁 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은요, 반등 시 일단은 비중도 22%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중기적인 저점 트렌드에 있는 거는 맞는데 60일선 정도가 깨졌다는 부분 힘없이 그러한 부분도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목표가는 15,500원 정도 일단 보이고요. 손절가는 11,500원이 만약에 지켜지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그냥 추세가 없어지는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네요. 예스24였습니다. 다음 종목 아스트입니다. 아스트도 차트가 정말 예쁘게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주춤하더라고요. 네. 어떤 음식이 될까요? 네, 아스트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군만두에 놓을까요? 군만두? 네. 아스트. 지금 뭐 최근에 이 회사를 둘러싼 어떤 내용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아스트는 그 2001년 4월 달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우리 증시에는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그 항공기 부품 제작 혹은 항공기 부분품을 조립하는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자동차나 조선에 대비해 가지고는요, 일단은 그 수주를 받게 될 경우에는 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 그러면서 이제 소요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긴 장기적인 수주를 따내는 회사인데요. 대규모 장치 산업, 그러니까 이 항공기 부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자체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일단은 그러한 고정 비용을 커버하지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뭐 작년 말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흑자 전환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와 아스트 정도만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어떤 매력적인 어떤 그러한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35,000원이에요. 아스트 지금 신고가, 상장 이후에 최고가가 37,000원 정도인데 거의 이 부근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대응을 하기가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양소 관리가 좀 아쉽다고 계속 표현을 드렸던 부분이
사실 때는요, 이게 추세가 5일선이 가파르게 올라 있을 때, 그리고 또 전망치들이나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시면 또 굉장히 좋은 얘기들만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덥석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5일선이나 11선 이상에서 사셨다면, 만약에 그 20일이나 60일의 이격이 상당히 높다면, 또 5일선이나 11선을 깨트릴 때는 분명히 비중 축소라든가 이러한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때부터 조금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조금 사시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앞으로의 수주라든가 혹은 뭐 군수 쪽 비행기에 대한 부품들 이런 쪽까지 일단 수주를 따내게 되면 전망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항공우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 혹은 올해 들어가지고 또 굉장히 성장 전망치를 높게 받고 있는 한국 항공우주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수주가 좀 길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2017년 예상 이익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순이익이 예상 이익이 3,400억 정도가 되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9조 2,800억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PER로만 계산했을 때 27배 정도를 받고 있고요.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예상 이익이 115억이에요. 근데 현재 시총이 4,332억. 그러면 3년 뒤에 밸류를 보더라도 퍼가 38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항공우주랑 비교를 했을 때 뭐 가격적인 메리트만 제외하면 밸류에이션 부담은 굳이 시장의 탑은 항공우주인데 아스트를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치들은 좋지만 제가 만약에 이 산업을 좀 좋게 보셔서 만약에 사셨다면 저는 오히려 그냥 항공우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반등 시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등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이라는 게 그냥 지금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시는 게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 싶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35,000원. 사신 가격보다 아래일 거예요. 아마 저는 뭐 34,000원 정도를 드리고 싶었는데 대략적으로 조금 더 쓴다고 하면 35,000원. 손절가는 29,500원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면 전량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자분 의견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가 빠져서 정리를 할까라고 앞서서 좀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좀 매도 의견이고요. 목표가가 매수하신 가격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회복하면 정리 의견입니다. 섹터 내에서 좀 좋긴 좋은데 대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한 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있습니다. 원익 QNC도 시청자분이 좀 매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음식일까요? 원익 IPS는 좀 저긴데 전 단무지에 넣겠습니다. 원익 QNC 지금 단무지에다가 놔주셨는데 적인데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단무지? 별로 매력이 일단은 뭐 없나요? 이 좀 느끼한 음식들을 먹을 때 단무지나 깍두기에 대한 필요성을 상당히 좀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단무지 부분에 놨는데 얘네가 하는 업종 자체적으로도요. 제가 볼 때는 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익 QNC는요, 대주주가 이제 원익그룹에 속해져 있고요.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 부분인 석영유리 제품, 이게 이제 영어로 쿼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QNC가 이제 쿼츠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용 쿼츠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사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석영 사업부, 세라믹 사업부, 램프 사업부, 세정 사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게 됐거나 얘네가 이 석영 부분이 많이 쓰이려면요, 반도체를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세라믹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방 산업 자체가 캐파를 확장할 때 얘네의 소재가 쓰이는 어떤 이런 업체입니다. 근데 올해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반도체 라인 증설을 하고 있고 또 라인을 신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직 평택공장 같은 경우에도 삽을 떴던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라든가 내년도 하반기까지 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소재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기대감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2015년도 AM OLED 신규 라인 가동에 대한 부분으로서 또 원익
QNC에 대한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방 산업이 IT 쪽인 것 같은데요. 현재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시청자분은 추세를 좀 깬 것 아닌가 우려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뭐 아스트랑 마찬가지로요. 추세를 깬 건 맞고요. 그리고 QNC를 또 사셨을 때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 5일선과 11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올해 예상 이익이 206억이고요. 내년도 예상 이익이 250억입니다. 현재 시총이 2,380억으로요.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실적이 1분기부터 확 좋아졌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주가는 10,000원에서부터 21,850원까지 약 거의 100% 이상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대한 기대감 왜? 라인을 2015년 말서부터 깔기 시작해서 16년도까지 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좋게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자 의견 쪽에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일단은 요거는 보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주시죠. 네,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조금 이전 저점을 찍었던 17,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 쭉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 종목들과 관련된 투자 의견 그리고 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함께 좀 버무려서 수정 레시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은 아스트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약간 비중 조절 같은 거를 좀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더전 비주얼 20%, 그리고 예스24 20%, 아스트는 항공 우주로 교체하는 전략이 적절해 보이고요. 원익 QNC는 15% 그대로 보유를 갈 테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추세가 깨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또 추세가 너무 살아있을 때 들어가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올해 말 정도까지 좀 좋게 보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지금 트렌드 하단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주식들을 만약에 목표가라든가 혹은 손절가를 터치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종목들을 파시게 되면 지금 고려아연이나 삼천리 자전거 여태까지 보셨던 부분은 쫓아가서 매매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 때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네. 추세적인 하단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가져가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네. 스카이라이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UHD TV 관련돼 가지고 가입자가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입자의 증가는 곧 실적의 증가랑 연관이 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5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주봉상으로도 계속 올라왔던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기적인 트렌드인 121선 부분에서도 약간 멈춰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 하시다기보다는요, 약간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22,000원 요 정도 선까지 좀 기다려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 지금 대체로 좀 내공을 가지고 잘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좋아지는 방법 저희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격 전략부터 나갑니다. 첫 번째 더존 비주얼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꾸준히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유 전략입니다. 하지만 25,000원까지 왔을 때는 약간 좀 비중을 줄여주자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손절 라인은 25,500원입니다. 이어서 예스24입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업사이드도 제한된다라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종목이고요. 보유 의견의 목표 주가는 15,500원, 손절 라인은 11,500원입니다. 아스트는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35,000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29,5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IPS 보유 의견의 목표 주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7,000원 제시됐습니다. 수정 레시피 살펴보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4종목 가운데서 매도 의견은 아스트 한 종목 정도 있는데요. 이 아스트는 업종 내의 대장주인 한국항공우주로 이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존 비주얼과 예스24는 20% 정도까지 좀 비중을 약간은 좀 줄여주시고요. 원익 QNC는 좀 꾸준히 보유를 해보자. 그리고 현금 30% 정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고려아연이나 삼천리 자전거가 바닥권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의견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님이 또 뉴스도 보시고 수급도 보시고 상당히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매매 대응 해주고 계셨는데요. 대체로 좀 수익 보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지금 또 미래중년고나님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될 만한 뉴스 이렇게 또 발빠르게 전해주고 계시네요. 지금 화이자하고요, 호스피라하고 조건부 합병됐다, 뭐 이런 얘기 올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별아별아님께서 휴가 얘기 좀 해주고 계시네요. 저도 이제 가야죠.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지금 그 밖에도 또르르님, 아무래도 오후가 되니까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 지날수록 게시판이 붐비고 있습니다. 종목들도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가운데서 한 종목 좀 골라봤어요. 롯데케미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걱정 많이 하셨죠. 실적 좋다는데도 막 빠져가지고 걱정을 하셨을 텐데 서서히 반등 나옵니다. 8442번님께서요. 23만 4,500원에 비중 30% 담아주셨는데요. 서서히 반등 나오면서 현재는 매수가 약간 위에 놓여 있습니다. 수익을 좀 더 늘려볼지 아니면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메리츠증권으로 가보죠. 이재우 차장님, 롯데케미칼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죠. 특히나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초반에, 동종목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가 하락 추세가 더 진행된다고 하면, 지금 말이는, 일단 반등마디로 보고 하락 추세로 접어든 부분들은 확실하니까, 반등마디로 보고,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재매입을 좀 감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그동안 한 3, 40년 동안에 이제 기름 수출이 금지되었던 미국 같은 경우가 요거 이제 수출이 되는 쪽으로 지금 의회 상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급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은 어쨌든 주가는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제 하방 지지선을 확보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까지 지금은 반등 정도로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나 에틸렌 쪽에 대한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추가 반등 더 기대를 하면서 한 26만 정도로 목표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고 다시 한번 유가가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와서 안정화되는 시점에 재매입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짧게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고요. 종목들 가운데서 지금 앞서서 저희가 최근에는 중식밥상으로 이렇게 쭉 폭트 진단을 해보는데 날씨에 어울리게 냉면은 없네요 라고 또 냉면을 찾아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날씨에는 또 이런 메뉴가 또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 못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가운데서 모베이스 오늘 일찌감치 전화 주시고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7372번님의 종목이고요. 9,300원의 매수, 비중 20%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현재 가격 근처에 놓여 있어요, 종목들이. 앞서서 롯데케미칼도 그랬고요. 모베이스는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이재우 차장님 제시해 주시죠. 네.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쪽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수급 자체도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근데 이제 매수가 자체 이제 9,300원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납폭가대로서 한번 매수를 감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방향이 없다라는 측면에 좀 답답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 종목 이제 수년 동안에 이제 원체 너무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란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쪽입니다. 따라서 이제 반등을 좀 더 기다리되,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폰 부품비 들었던 시세가 이제 과거처럼 추세 상승을 그려가기보다는 그 반등과 조정을 반복해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 주목하시면서 일단 목표치 한 11,000원 정도를 목표치를 두면서 좀 더 보유 전략 가능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지난 7월 하순께 기록했던 8,800원 이 라인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들 짚어봤습니다. 모베이스 목표 주가는 10,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럼요, 바로 심심타파 넘어가 보죠.
게시판에 8091번님께서 중국도 요즘에 휴가 시즌인가요? 휴가철인가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용 찾아보니까 우리가 뭐 중국 관련해서는 황금 연휴 이런 뉴스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시즌은 아니고요. 5월 달에 5월 1일 노동절부터 일주일 정도가 황금 연휴고 또 10월 달에 10월 초반에 국경절이 있어서 이때 이렇게 1년에 2차례가 황금 연휴라고 합니다. 중간에 중추절이 있는데요. 중추절은 이 휴가가 다소 좀 길게 이어지기는 하지만 황금 연휴는 아닌 것으로 이야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월 달 이제 좀 오는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10월에 국경절이 또 우리 증시에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심심타파에서도요. 이렇게 앞서서 오늘 토론 주제가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었잖아요. 일단 오늘 흐름 양호합니다. 또 뭐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뉴스를 쭉 보니까 이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포스터 보이시죠? 바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입니다. 홍콩에 가면은 홍콩은 또 연말에 상당히 쇼핑객들이 몰리죠. 이때 대대적인 쇼핑 시즌을 해서 전 세계에 이 상당히 쇼핑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일부러 비행기표를 끊어서 홍콩을 방문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서히 좀 관광을 유치하려는 취지 가운데 하나로 몇 년 전부터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합니다. 이 시기 때 저도 명동을 몇 차례 좀 나가봤었는데요. 정말 크게 현수막도 내걸고 여기저기에 몇 퍼센트 세일을 한다. 대부분의 가게들이 좀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올해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작년 생각해보면 겨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딱 여름에 한다, 겨울에 한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래요.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할 수 있고요. 올해는 6회째를 벌써 6번째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좀 전해드렸잖아요. 8월 14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될 수 있을까 말까 심심타파 시간에 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확실히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거래소 공시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8월 14일 거래소는 문을 닫습니다. 국내 증시 열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4일부터요. 오는 10월 31일까지 거의 2달간에 걸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진행됩니다. 이 면세점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곳들은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150여 개의 이 업종이고요. 그리고 3만 개의 업체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세일을 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는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좀 진행이 됐던 거고요. 앞서서 7월 한 달 동안에 서울 썸머 세일이라는 걸 했대요. 그런데 이 메르스 아직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종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안 나왔을 뿐더러 약간은 이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8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코리아 그랜드 세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 쭉 보이시죠?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보니까 테마파크도 뭔가 세일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숙박업체도 있고 면세점이 80%나 세일한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비행기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죠. 면세점 안 그래도 좀 세금을 내지 않아서 크게 세일을 하는데 면세점 추가 세일도 하고요. 지금 뭐 화장품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편의점 얘기도 나오고 저기 동대문 상권에 있는 업체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N서울타워죠. 여기에 입장료 할인까지 해주네요. 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쿠폰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쿠폰을 사용하셔야지 내국인이나 혹은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명동이나 이렇게 관광객이 붐비는 지역에 관광버스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심심타파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주도주 공략님께서 9월 30일에 중국 비행기 예매하셨다고. 와, 좋으시겠어요. 9월 30일. 지금 9월 달에 제 주변에도 중국에 대거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별아별아님께서도 글 좀 남겨주고 계시고요. 종목들도 꾸준히 좀 올라오고 계신데 이 중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좀 짚어볼게요. 오늘 좀 중국
시장 얘기 맞물리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네요. 아가방 컴퍼니는 11,000원에 사셨고요. 비중 40% 3080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해서 코스닥이 좀 오르니까 서서히 이제 투자자분들이 다시 좀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가방 컴퍼니 반등이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이재우 차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주가 폭락과 급락으로 인해서 뭐 동종목도 지난 이제 7월 그 중순께 중국의 산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빠져가지고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 이제 회귀를 해버렸죠. 물론 그전에는 이제 그 4월 말에 이제 고가를 찍고 한 2달, 석 달 가까이 조정이 줬는데, 뭐 전반적으로 조정이 완성된다면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다시 뭐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동종목에 대해서 최근에는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어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3%대 반등이니까 뭐 그래 반등이 강한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이 마무리되는 국면에서는 적극적인 편입이 가능한 쪽 섹터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올해의 어떤 성과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겠고요. 결국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어떤 뭐 기지를 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 본다라면은 결국 7월 중순께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오고 지난주 시장 급락에 따라서 한번 조정을 줬는데 11,000원 정도 선이면 딱 지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제 반발 시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보유를 하시면서 이 종목은 조금 뭐 길게 그 한 달이나 2달 정도 텀을 놓고 본다면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 상승 종목이 더 많아 보이는데 시장 흐름에 동참하지 못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마지막 종목으로 골라봤는데요. 9908님의 종목입니다. 19,500원 매수 30% 비중. 현재는 손실 구간인데 한번 차트 볼까요? 이쯤에서 7월 달쯤에 사셨나 봐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직전 저점 부근이네요. 이재우 차장님, 현대로템은 수익 보면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수익은 볼 수 있지 않겠나 19,500원 정도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그 기간 측면은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어쨌든 이제 동종목 일단 뭐 인도 입찰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그 바닥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 낙폭과에 따른 반발이었던 뭐 인도 입찰이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반발을 시도하는데 역시 중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은 실적이죠. 일단 역시 이제 2분기에도 적자 흐름들을 보였고 이러한 실적 자체가 실제적으로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동종목은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고 그 어떤 반등이 나와 또 다시 이제 매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그 동종목의 이제 뭐 강한 상승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올 가을 이후에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빠져도 지금 현재 실적 자체는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자산 가치 대비도 원체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2만 원대 이상의 복구는 연말쯤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는 더 빠진다 하더라도 손절가 없이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연말까지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실적이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2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뭐 초강세의 흐름을 보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정도를 적절한 목표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 상승 흐름에 젖어서 우리가 다른 부분 잠시 좀 놓치고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 위에서의 흐름입니다. 장중에는 1,175원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 수급하고 좀 연동지어서 이런 환율 움직임도 놓치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나머지 2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이 시간도 꼭 놀러 오세요.